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외신이 이제 이란 경제위원회 암호화폐 채굴 산업 정식 승인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이란 상공회의소가 22일 이란 정부 산하 경제위원회가 자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채굴 사업 운영을 정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란 중앙은행 총재 압돌 네이점 헤마티는 경제위원회가 이란 내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는 사업의 운영을 승인했다. 향후 국무회의에서 정식적으로 결의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중앙은행 총재는 앞서 지난 7월 초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허용하는 행정법 일부를 승인했다면서 이란의 채굴 업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자국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이 같은 채굴 사업 승인 소식은 암호화폐 채굴 업자들에 대한 관세 체계가 확정된 이후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란 에너지 당국은 채굴 사업자들에 대해 이제 페르시아만 원유 가격과 같은 시장 요인에 따라 장비 등 수입 관세를 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21일 이란 관세청은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기 수입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 관세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란 측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움직임이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정부 보조금을 악용한 중국의 채굴 업자들 때문이었는데 어제 제안을 했었죠. 네, 1kW당 0.05달러 하던 것을 채굴업자들에게는 0.07달러를 받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 이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이제 금기반 디지털 화폐가 발행된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네, 과연 이란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경제 봉쇄 탈피를 위해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비관적 전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중동 전문 미디어 알모니터에 따르게 되면 모하마드 슈타예 팔레스타인 총리가 이스라엘의 경제 봉쇄를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 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4월 취임 당시 내놓은 경제 봉쇄 극복을 위한 대체 통합 마련 공약의 연장선상으로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팔레스타인 통화 당국은 지난 2017년 국가 디지털 화폐 계획을 소개를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년 내에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네, 자체적인 화폐 발행은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 셰켈화 그리고 미국 달러와 요르단 디나르가 주요 화폐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이제 모하마드 슈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약 250억 셰켈이 유통되고 있고 셰켈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들이 성장해 나가는 곳들을 보게 되면은 네, 현재 이제 자국 화폐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진 국가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베네수엘라를 볼 수가 있죠. 네,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현 대통령이 페트롤을 다시 발행시켜라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국가들에게는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로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발전해 나가서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돼 가는데 네, 장애물이 없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건 스털리 관계자가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준비는 작년 9월에 이미 마쳤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22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털리의 유력 관계자를 인용해서 모건 스털리는 지난해 9월 이후 비트코인 관련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이론적으로는 단 한 곳의 메이저 기관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및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중 한 곳이죠. 네,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개인을 상대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뉴욕에 있고 런던과
홍콩에 지역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인데,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현재 모건 스탠리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6월만 해도 이제 모건 스탠리 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존재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언급이 있은 후로부터 한 달 뒤에 오늘 비트코인 준비를 작년부터 했다는 기사,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기사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제는 덜컥 믿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인도 재무장관도 그렇죠. 네, 3일 전에는 암호화폐 금지시킨 조항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놓고 어제 인도 암호화폐 금지 전면 제안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넘치는 정보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보다 정확한 현재 이제 보다 정확한 정보만 걸러들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측도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 갤럭시 S10에 이제 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다 이런 찌라시로서만 돌았을 때 삼성전자 측에서 임원이 직접 나와서 우리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나왔죠?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기사, 뒤에서 꿍꿍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규모 자산이 유입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디지털 자산 투자 및 자산 관리 업체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베르트는 22일 진행된 2019년 상반기 실적 보고회에서 미국 내 가치 저장 투자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진단을 했는데, 네, 그는 이와 관련해 향후 몇십 년 그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68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부의 이동은 지금의 금과 같은 자산을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는 이어 인구 구조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세계적인 자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스마트머니가 비트코인으로 유입하게 되며 유입 속도는 금과 비교해 25배에서 30배 더 빠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앞서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이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미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투자 옵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들이 비트코인에도 익숙하다. 현재 자산 투자를 주도하는 세대가 은퇴를 선호함에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가 지배하는 투자 지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기사 보고, 가격 한번 보고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7% 하락하면서 121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 하락한 25만원대, XRP 같은 경우는 2.5% 하락한 378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격 하락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스위프트에 관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제은행 간 결제가 25채 내에 해결, 스위프트 GPI 인스턴트 서비스를 공개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몇 시간씩 걸리던 국제은행 간 결제 송금 서비스가 앞으로는 25초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22일 외신에 따르게 되면 국제 결제 시스템망 스위프트는 싱가포르 현지 실시간 결제 서비스 페스트와 함께 자사 글로벌 결제 서비스 통합 시범 테스트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스위프트는 7개 국가에서 17개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은행 간 결제 시간이 25초 이내로 짧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테스트에 활용된 스위프트 GPI 인스턴트 서비스는 당일 결제와 24시간 실시간 송금 경로 추적 등이 가능한 해외 송금 서비스라고 합니다. 통상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걸리던 기존 스위프트 GPI 서비스 대비 송금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스위프트 GPI를 도입한 국내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국가는 호주, 중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태국 등 7개 국가라고 하는데요. 주요 참여 은행은 호주 뉴질랜드 은행,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행, 홍콩 HSBC, 스탠다드 차타드, 태국 방콕은행, 중국은행, 캐나다 왕립은행, 룩셈부르크 국제은행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짧은 구간이 이제 호주 싱가포르였는데 13초, 나머지도 25초 이내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유지를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위프트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서 GPI 인스턴트 서비스는 연중 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상 영업시간 외에도 송금 결제를 가능케 한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리플 출시 이후 이제 스위프트도 굉장히 의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해외 송금에 관해 굉장히 열을 가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네, 작년 6월에는 이제 R3 컨소시엄과 협력하여서 분산 원장 기술을 GPI 즉 국제 송금에 활용키로 했었는데, 네, 이때는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25초로 사실상 굉장히 대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가장 짧은 건 13초라고 하죠. 네, 아직 송금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과연 송금 수수료마저 짧게 나온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독일 중앙은행이 정부 리브라 규제 기술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독일 중앙은행이 정부의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에 대한 규제가 기술적 측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비록 규제 측면에서는 리브라와 관련해 불확실성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베이의 CEO도 리브라 지원은 모험, 갬블이다, 잠재,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이베이의 CEO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리브라 협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이베이의 CEO 데빈 웨니그는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 참여 결정은 리스크가 크지만 가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CEO는 리브라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확실하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유망한 사업으로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CEO는 리브라를 지원하는 한 가지 이유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유망한 기술이기 때문이고, 시장이 채택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며 끼치는 유익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리브라 암호화폐가 기반하는 온라인 원장 기술 블록체인의 목표는 사진 전송만큼 손쉽게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뱅크런 사태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법은 토빈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토빈세 같은 경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 교수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자 제안한 일종의 외환 거래세입니다. 토빈 교수 이름을 따라서 토빈세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토빈세 뭔가 이름이 굉장히 흙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뱅크런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브라를 통해 손쉽게 자국 통화를 주요국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토빈세가 제어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난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정기 간행물인 금융브리프에서 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를 통해 리브라가 국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진단을 했는데, 금융연구원은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글로벌 화폐가 기존 금융 환경 및 실물 경제에 대해 미칠 충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융연구원은 유사시 사람들이 리브라를 거쳐 자국 통화를 주요국 법정 통화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우려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게 되면은 리브라는 가치 안정을 위해 달러, 엔화, 유로 파운드의 4개 법정 통화를 예치금으로 쌓아두고 1대1 비율로 발행된다고 하죠. 네, 만약 리브라와 주요국 법정 통화의 교환이 손쉬워지면 실물 경제에 충격 신호가 발생할 경우 리브라를 통해 주요국 법정 화폐로 대거 전환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대규모 뱅크런을 유도해서 은행 파산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또한 리브라는 페이스북의 막대한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므로 애플페이, 페이팔, 위챗 같은 법정 통화 중심 지급 결제 채널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예컨대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실물 경제에 충격 신호가 발생할 경우에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 통화로 전환하려는 성향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법정 통화로 요구 법정 통화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자국 통화의 가치는 빠르게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금융연구원은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상용화되는 시대에 있어 대규모 인출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어 장치로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토빈세가 재조명받고 있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 모든 국가들이 앞장서서 이제 리브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때 과연 페이스북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게 되죠. 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오찬 자리에서 분명히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한 번쯤은 언급이 될 겁니다. 이 언급이 될 때 워렌 버핏은 리브라에 관해서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워렌 버핏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수도 있으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국내 블록체인 시장 선점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측은 이제 지난 3월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삼성 블록체인 월렛과 키스토어를 답재를 했죠. 원래 공개 당시 이제 D앱이 4개였는데 현재 20여 개로 대폭 늘어났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존 강점 분야인 하드웨어를 적극 활용해서 블록체인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D앱은 계속해서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 역시 적극적으로 D앱을 끌어안으면서 시장 경쟁을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브랜드 파워와 저렴한 수수료, 빠른 속도를 내세워서 이더리움 기반 다양한 D앱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도 질 수 없죠.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과 D앱 개발자 툴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게 되면 라인은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이제 사용자 인증을 거쳐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 어플리케이션 링크미를 오는 10월 출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에 한 업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 공략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D앱 종류를 확장해서 암호화폐 관련 고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 지금 국내 정부의 지침과는 다르게 국내 대기업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루라도 빨리 선점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계속해서 막을 것만 아니라 왜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는 그날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두나무에서 이제 내달 6일, 6일 블록체인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 6일날, 9월이네요. 네, 9월에 열리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7월 22일 등록 오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가서 받아보려고는 합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립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번 강좌는 오는 9월 열리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를 기념해 열린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선착순으로 11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강좌 주제는 블록체인 개념과 역사,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 산업혁신의 미래. 오는 강좌는 8월 6일, 13일,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네, 8월 달에 열리네요. 네, 8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더욱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좋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산마리 공화국이 비체인과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산마리 공화국 정부 산하 혁신 연구 감사원이 최근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비체인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네, 산마리노 공화국, 네,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한두 번씩 눈에 익은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생태계 환경 제공 및 장려를 통해서 자국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크립토 UK가 이제 영국 암호화폐 업체 4분의 3은 해외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한다. 네, 크립토 UK가 영국 내 암호화폐 관련 업체 40개를 조사한 결과 약 55%의 업체가 현지 은행에 계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해당 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계좌 발급이 거절된 이유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이 같은 현지은행의 계좌 개설 거부로 인해 4분의 3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국가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한편 조사업체의 75%가 은행 서비스 지원이 영국 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 확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으며 69%는 은행 서비스 이용 제한 때문에 영국을 떠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